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대구공항 통합 이전도 제대로 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전국 탓에 내년도 대구 경북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연 5만 명 이상의 시각 장애인이 찾는 점자 도서관이 시설이 너무 열악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시국이 대구 경북 예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신성장 동력 사업이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권과 무관한 현안 사업이라고 설득하는 게 예산 확보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대구 경북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구 경북의 내년도 사업 8건, 5,500억 원가량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야당이 지역 예산을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해 특혜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가고 예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어떤 이런 쪽에서 좀 어부의 눈길로 바라보다 보니까 삭감 의견이 제시된 사업은 대구시에선 대구 순환고속도로 500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290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178억 원 등 SOC 사업이 주를 이뤘고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건립 등 신성장 산업도 포함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선 포항 삼척 철도 건설과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 2건으로 삭감 의견 제시액이 3,9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야당의 지역 예산 삭감 의견이 국회 예결위에서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쟁점이 되는 것들은 일단은 감액 사업도 특히 이제 지역 SOC 사업 이런 거는 전부 뒤로 물려놨어요. 최대한 지역 수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죠. 최순실 국정농단 전국이 지역 국비 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영호남 예산 동맹을 가동시키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정권 관련 특혜 예산이 아닌 순수한 지역 현안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순실 가족을 진료한 성형외과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단골로 참여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사절단이 비상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 순방 때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규모를 이전 정부보다 5배 가까이 키웠습니다. 과거 대기업 위주의 경제사절단에서 중견기업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기업 위상과 홍보에 도움이 돼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선정된 것만으로도 기업으로서는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들이 지나치게 반복해서 포함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2차례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 한 우리업체는 15차례, 또 다른 주얼리 업체는 14차례나 포함됐습니다.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섬유회사도 10차례나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자격 요건만 되고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만 하면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그걸 이렇게 선정하는데 탈락되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모양이죠. 거의 못 봤어요. 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무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우 대통령의 러시아와 라오스 순방 때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입니다. 뇌물 공여가 논란이 된 이후에도 이 아들이 또 이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좀 권력과의 관계가 우리가 좀 가까운 관계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원의 원장이 경영하는 화장품 회사와 의료기기 회사가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여러 차례 동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참여업체 선정을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대통령 지시에 따른 대구공항 통합 이전까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산 넘어 산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공항과 군공항 K2 통합 이전은 국비가 아닌 자체적인 재원 조달을 규정한 별도의 법에 따라 진행돼 현 정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 즉 현재 공항 자리를 개발해 그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거점 강문공항을 만드는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의 문제는 훨씬 더 우리 내부의 문제이지 대통령 아젠다나 대통령이 어디 옮기는 장소를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전 후보지 선정입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11곳 가운데 올해 말까지 2-3곳 정도로 추려내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안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상당수의 예비 이전 후보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국방부가 이런 곳을 선정하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게 될 지역에 사실 후보지로 선정돼서 그 작업을 한다 하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영남권 신공항 우리 무산에 이어서 또다시 우리 관문공항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유치 의사가 강한 지역이 후보지가 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거나 공항 유치 반대 지역을 설득하기 위해 대구시가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 의사가 강한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대구시에서도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항이 이전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자신을 포함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대구 경북민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국 수습 방안으로 검찰 수사 뒤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전국을 돌며 각 지역의 민심을 들을 계획입니다. 국내 1위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의 로봇 사업부가 대구로 옮겨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어 로봇 사업부를 현대로보틱스로 분사해 내년 2월까지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로보틱스는 1,500여 원을 투자해 생산 규모를 2배 가까이 확충하고 의료 로봇과 첨단 로봇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해 지역 로봇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대구 점자도서관이 문을 연 지 올해로 20주년이 됐습니다. 이용객은 계속 늘어나 연간 5만 명 이상이 찾는데 이 시설은 20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점자도서관을 찾는 시각장애인들은 승강기가 없는 건물 3층까지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야 합니다. 빽빽히 들어선 책장 사이는 성인 한 명이 겨우 설 수 있는 정도입니다. 30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서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점자 출판, 음성도서 녹음, 각종 교육 업무까지 이뤄지다 보니 열람이나 휴식 공간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열람 공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열악한 형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면 좀 정숙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출판 업무도 같이 겸하다 보니까 점자 프린터기가 돌아갈 때 소음들 이런 것 때문에 집중해서 도서를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대구시의 지원은 임대보증금과 직원 5명의 인건비가 전부라 점자 소식지 등 각종 수익 사업을 해 월세 등의 운영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과 교육에 연간 5만 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은 개관 20년째에도 제자리. 남구에 들어설 예정인 대구 대표도서관에 입주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난색을 표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서 그런 안정적인 서비스를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독립 건물을 통해서 명실공히 시각장애인의 어떤 공공도서관으로서 그런 기능들과 역할들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희망이.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쾌적하게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점자도서관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9월 강진 이후 수백 차례 여진이 이어진 경주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수능을 앞둔 경주의 한 교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지난 9월 강진 이후 500여 차례 여진이 계속돼 지진에 대한 우려도 떨치기 어렵습니다. 경주 지역 6개 시험장은 지난 9.12 강진 진앙지로부터 반경 10에서 15km에 밀집돼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 거기서 혹여나 실수하지 않을까, 또 그런 돌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연 제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주를 찾아 지진 대비책을 점검했습니다. 경주 지역 수능 시험장마다 지진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실도 운영합니다. 시험장마다 진동의 세기, 즉 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분석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전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진 발생에 대해서 시험 감독관이 그러한 요령을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강도별로 3단계 행동 요령을 마련했습니다. 진동이 느껴져 책상 밑이나 운동장으로 대피한 나와 다단계의 경우 학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10분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시험 종료 시간도 그만큼 연장됩니다. 이 경우 보안을 위해 통상 시험 종료 뒤 바로 나오는 문답지가 시차를 두고 공개됩니다. 이 밖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을 위해 교육부는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별도 시험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하루 전인 내일 대구 경북 121개 시험장에서도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은 뒤 선택 과목과 선택 영역, 시험 장소가 맞게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 당일인 모레는 모든 수험생이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고 시험장에는 일명 수능 시계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해 대구경찰청은 경찰관 470여 명 등 700여 명을 투입해 교통관리를 하고 기동장비 130여 대를 배치해 반월당 내거리와 범어 내거리 등 26곳을 수험생 태워주는 곳으로 정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경찰 포함 630여 명과 순찰차와 사이카 등 195대를 터미널과 시험장 주변에 배치하고 42개 장소에서 빈차 수험생 태워주기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보이스 피싱, 아무리 수법을 설명하고 강조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냉장고 보이스 피싱을 하고 환치기로 중국에 돈을 넘긴 일당 가운데 3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낭을 맨 조선족 남성이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피싱 조직의 현장 수금책 26살 장모 씨로 중국 길림성의 총책이 지시한 피해 노인의 집에 찾아가는 길입니다. 경찰을 사칭한 이들 조직은 노인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냉장고든 집 안에 보관하라고 전화로 당부한 뒤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해냅니다. 경찰차가 집 앞으로 오니까 날 이제 보호해준다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없어가 뭐 일로 가라 저로 가라 그때는 의심을 안 했지요. 시간을 끄는 사이 수금책은 피해자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 나옵니다. 훔친 돈은 또 다른 송금책인 환전상에게 전달되고 이때부턴 불법 외환 거래인 환치기까지 동원됩니다.
국내에 있는 중국인 환전상은 송금책에게 돈을 전달받은 즉시 본인의 중국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송금했습니다. 즉 한국과 중국 계좌 간의 계좌 이체 없이 여유자금이 있던 중국 계좌에서 환전 수수료 1%를 떼고 위안화로 인출하는 겁니다. 금융거래 흔적도 남지 않을 뿐더러 환전 수수료도 은행의 3분의 1에 그칩니다. 환치기로 빼돌린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9회에 걸쳐 2억 원에 달합니다. 환전 수수료가 저렴하고 개인 간의 어떤 거래로 나오기 때문에 범행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송금책 등 3명을 체포해 구속하는 한편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벌여 총책 검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갈수록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연탄 난방하시는 분들은 올겨울을 나기 위한 연탄 준비에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요. 동네 한 바퀴,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재개식이 열리고 있는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달성 군에도 600여 가구가 연탄을 떼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함께 원정의 사랑의 원정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달성 연탄은행은 올겨울 지역의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업과 독지가들의 관심과 기부가 절실하다며 연탄 기부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칠곡군의 민간 어린이집 20곳이 한꺼번에 매달 3만 원씩 기부하는 착한 가게에 가입하고 오늘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받았습니다. 칠곡군은 이에 따라 경북도 내 착한 가게의 16%나 되는 263곳의 착한 가게가 생겼으며 착한 가게에 동참한 어린이집도 경북에서 가장 많은 45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포항 미소짜장면 봉사회는 오늘 포항 교도소를 찾아 준비해간 재료로 재소자 급식소와 직원 식당에서 직접 면을 뽑아 2,500명분의 짜장면을 만들어 재소자와 직원들에게 점심으로 제공했습니다. 중화요리 주인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미소짜장면 봉사회는 10년 전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3-4번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짜장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고 전태일 열사의 고향인 대구에서 전태일 대구 시민노동문화제가 열립니다. 전태일 46주기 대구 시민노동문화제 추진위는 오는 18일 저녁 대구백화점 앞 메인 문화제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전태일 노동영화제, 전태일 길 따라 걷기 등의 행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장대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의 문화재 가운데 국보와 보물, 유형문화재 등 모두 14점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된 상태라며 지역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데 경상북도의 주도적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대부분 시군이 문화재를 보관할 만한 시설과 여력이 생긴 만큼 반출된 지역 문화재를 되찾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영주에서 봉화로 이어지는 영주시 2-3면 36번 국도 시남교차로 부근에서 차량 10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석 대에 불이 나면서 운전자 64살 정모 씨가 숨지고 56살 우모 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주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대전에서 영업하면서 전국의 14개 업체에서 수산물과 주방용품 등을 납품받은 뒤 일부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떼먹어 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상사 대표 신두살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